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월 29일, 바로 구정 당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최근에 대한민국의 그 정치 상황이 많이 좀 답답한 편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휴일 동안에 정말 오래간만에 정치학 옛날에 읽었던 정치학 책들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뒤적거리다가 오늘 국제정치는 아니지만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을 정치꾼과 정치가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이 두 단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politician, 우리가 그냥 정치가들을 politician이라고 그러죠. politician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건 약간 좀 나쁜 의미를 가지는 정치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statesman, 이거는 좋은 의미의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를 statesman, 그리고 정치권을 politician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학자 중에서 1930년대에 정치 행태주의, 정치의 과학화 운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는데 그때 미국을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해롤드 라스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해롤드 라스웰 교수가 쓴 1936년판인데 그 정치라는 것을 Who, Guess, What, When, How 라는 제목으로 이제 참 좀 정난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 정치란 것은 어떤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이 엘리트들의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정치 상황을 분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책 요약을 보면은 지배계급을 엘리트라고 썼습니다. 엘리트와 그 반대 세력, 이건 대항 지배계급입니다. 카운터 엘리트들이 권력과 파워, 그리고 조작, 권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부정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을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권력과 조작에 관한 고전적 분석이다. 이 책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 거에 관한 것이다. Politics, Who, Guess, What and How. 여러분들이 이 화면으로 보시는 책은 1936년에 나온 책인데 2018년에 다시 찍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됐습니까? 82년이 지났는데도 새로 책을 다시 인쇄해가지고 볼 정도로 참 역사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 책은 1972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한 50년 넘은 책 같아요. 이거 제가 대학원 때 읽은 책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서 오늘 한국의 상황, 오늘 한국의 정치가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라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워낙 명작이기 때문에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데이비드 트루만이라는 이분도 참 미국 정치학에는 대단히 날리는 분인데 콜롬비아 대학 정치학과 교수를 했던 분인데 20세기가 되겠네요. 1900년대니까. 1900년대 100년 동안에 간행된 정치학 책 중에서는 얘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러너라는 MIT의 사회학 교수, 이 사람은 현대 정치학의 랜드마크, 현대 정치학의 이정표다. 이 책이 왜 근데 한국말로 아직 번역이 안 나온 곳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세이머 마틴 립색 같은 분은 이 책이 정치학에 관해서는, 정치 행동에 관해서는 최고의 역작이고, 해롤드 라스웰 교수가 책을 여러 권 썼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책을 최고로 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격찬을 하는 책입니다. 해롤드 라스웰 교수는 그 외에도 정치를 어떤 개인들의 욕망, 개인들이 어떤 이득을 위한 이 투쟁,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12년 정도 있다가 파워 앤드 소사이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빨간색 책입니다. 이것이 1948년에 나왔고 이 책도 지금 여기 있는 카버는 1976년에 그러니까 나온 지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출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파워 앤드 소사이티, 권력과 사회라는 책을 또 썼는데 이 책은 2013년에 그러니까 나온 지 53년 만에 또다시 판을 새로 찍었을 정도로
이 학자 해롤드 라스웰 교수는 1902년생이고 1978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그 자기 생애를 넘어서 우리가 그들이 그분의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그런 명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라스웰 교수가 말한 그 정치적 인간,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폴리티션이라고 봤습니다. 스테이트면은 별로 없어요. 폴리티션이라고 보고 폴리티션을 그 개념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몇 가지 했습니다. 첫째, 정치인은 권력을 추구하며 오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정치가들은 권력 이것이 최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추구할 것 중에서. 두 번째, 정치인들은 권력을 추구하는데 좀처럼 만족할 줄을 모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의원 가지고 안 돼요. 시장 가지고 안 됩니다. 대통령까지 가야 만족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정치인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아라는 의미에서 자신을 위해서만 권력을 추구한다. 뭐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은 정치인들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정치인은 권력을 행사하며 성공한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서 영광을 찾고 또 미래에서 어떤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치인은 자기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을 획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정치가들은 일견 그 정치라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독일말로 하면은 마크트맨시, 그러니까 정말 파워맨, 인간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라스웰이 이렇게 그 개념을 설정을 해놓고 그렇지만은 지금 자기가 말한 이 다섯 가지는 특수한 경우다. 히틀러라든가 뭐 레닌이라든가 역사에 나타나는 극소수의 광적인 제왕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정치가들을 이렇게 또다시 분석하기 위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olitical personality, 정치적인 성격, 뭐 정치인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한 다섯 가지는 정말 그 독재자, 왕, 제왕의 그 속성인데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정치인이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네 가지 또 이제 속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권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이 사람들은 권력 이외에 다른 요인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예라든가 또는 뭐 무슨 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권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1. 2. 자기, 1차적인 자아에 다른 자아의 심볼을 합친 것을 위해 권력을 요구한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인척관계라든가 뭐 자기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다시 한번 이제 정말 한 뭐 60년 정도 돼가는 50년도 넘은 얘기 같아요. 국회의원이 되면은 내가 국회의원이라서 기분이 좋고 우리 부인은 국회의원 부인이 되고 우리 아이는 국회의원 아들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권력에 대한 기대를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명예라든가 돈보다도 권력을 오히려 더 강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권력 획득이 기능면에서 적어도 최소한도로 숙달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규찬 교수님이 오래전에 쓴 책, 그러니까 한국말이 조금 좀 옛말 같습니다. 권력 획득을 하는 능력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political personality, 정치인들의 성격이라고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가들은 역사상의 절대 권력자라는 들이 가지는 속성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역사상 절대 권력자와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제 그 political behavior, 정치 행태를 연구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이 살았던 환경이 정치적 인격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인간, political man은
대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존경에 대한 타고날 때부터의 욕망이 있다. 그런 사람마다 다른데 누구한테 존경받고 싶은 그 욕망이 타고날 때부터 더 심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차적 환경에 있어서 어떤 특정 가치 박탈에 의한 정치화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 핍박받은 거예요. 그 가치 박탈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심하게 매를 많이 맞았다든가 학대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 추구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 다 개인적인 어떤 그 마음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데 또 능하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 최소한의 기능과 자질을 구비하고 있다. 정치적 인간들은 몹시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욕망이 다른 데서 충족되는 경우 그 사람은 선천적 권력욕이 비상하게 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좀처럼 정치적인 인격을 존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존경받는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거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돼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든가, 뭐 훌륭한 의사가 됐다든가, 뭐 훌륭한 교수가 됐다든가, 이름으로써 존경받고 있는 것이 이제 다른 데서 충족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 인격이 형성해서 1차적 환경에서 존경의 갈망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 가치 박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과거에 핍박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것을 이제 해롤드 러셀 교수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짐으로써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권력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욕망 좌절이 거듭된 경력이 정치가를 만든다. 계속해서 욕망이 좌절됐던 사람들이 정치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권력 그러면 높다라고 생각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심부름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권력에 대한 갈망을 공적인 목적으로 전이한다. 여기서 항상 라스웰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정치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적인 목적으로 돌리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야 된다. 뭐 선동을 잘하거나 또 행정 능력이 있다거나 연설을 잘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정치적 인격이 탄생한다라고 이렇게 그 기본적인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롤드 러셀 교수가 유명한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큰 굵은 글자로 쓴 그 영어로 된 단어들인데, P, 라지 P, 대문자 P입니다. P는 이꼴, 스몰 p, 작은 p, 소문자 p, 그리고 이제 우리 중괄호라고 그러죠.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중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d, 소문자 d, 그 다음에 중괄호를 쓰고 r 이렇게 했습니다. p는 PDR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앞에 있는 P가 politician이라는 뜻입니다. 정치꾼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small p, 이거는 private motive. 모든 정치가들의 동기를 프라이빗 모티브라고 본다 이겁니다. 자기가 뭐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마을이 어떠고 뭐 우리 동네가 어떠고 우리 학교가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다 자기의 사적 동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to become이라고 얘기했으면 뭐가 된다. 그 다음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사적인 동기를 D는 displacement into a public object. 내가 사적인 동기로 출마를 했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적인 목표로 이름을 돌리는 거예요. displacement가 돌리다, 전환시키다, 전이시키다 이런 뜻이죠. 공적 목표로 전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중괄호하고서 뭐 된다 그런 뜻입니다. R은 합리화.
rationalization in terms of public interest. 자기의 행동을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이익에 맞추어서 합리화시키는 것.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가다. 이 공식을 보면은 정치가들은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해롤드 러셀 교수는 뭐 참 19세기, 20세기의 최고의 정치학자로 인정을 받는 해롤드 러셀 교수는 모든 정치가는 P는 PDR 이 공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뭐 그 앞에 이제 몇 개를 더 붙였습니다. 스킬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괄해놓고 F 플러스 C 플러스 H 그랬는데 패밀리, 가족, 그리고 문화, 그리고 역사적 뭐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정치가를 만드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P 이퀄 PDR 그러면 나는 억울해. 그러면 이제 좋은 정치가가 되면 됩니다. 좋은 정치가가 돼서 업적을 남기고 자기 개인 이익보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스테이트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폴리티션은 스테이트맨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공적으로 돌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극찬 교수께서 이제 이분도 이것도 하여간 제가 뭐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첫날 이극찬 교수한테 정치학을 배웠는데 이거는 뭐 그분이 1989년에 썼던 책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2010년에 이분이 돌아가신 후네요.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2010년 판 마지막 판인데 우리나라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아마 이극찬 교수의 정치학개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극찬 교수께서 정말 정치가로서 갖춰야 될 자질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극찬 교수가 쓴 거를 한번 제가 그냥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정치적 리더, 즉 정치가는 다음과 같은 자질과 정신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첫째, 목적 달성의 정열과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기 순수한 개인 이익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뭐 명예 이걸 떠나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정열과 책임 의식. 두 번째, 조직력.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하고 그리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합쳐져서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날카로운 판단력. 뭐 이건 당연한 것이겠죠. 네 번째, 일정한 정치 경험의 축적과 건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시민정신.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정치가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중의 입장, 군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그런 얘기겠죠. 즉 그는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춘 위대한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가는 우선 위대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생산적인 사랑의 소지자여야 한다. 정치적 리더는 무엇보다도 국민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을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이다. 에리 프롬은 이극찬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는 당대 에리 프롬의 그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건전한 사회, Sane Society라는 책에서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산적인 사랑이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정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 즉 배려, 관심, 영어로 케어입니다. 책임, responsibility, 존경, respect, 지식, 나류지라고 하는 특정한 태도들이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남의 성장과 행복을 염려해 준다는 것이다.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존경한다는 것은 그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보통 사람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존경을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지식이라는 것은 위에 기술한 요소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극찬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그 많은 정치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지금 이극찬 교수가 말한 이런 것들 몇 가지 요소를 충족시킨다면은 스테이트맨 정치가에
반열에 오를 수 있는데 뭐 쉬운 예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보더라도 폴리티션이 아니라 스테이트맨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자기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그랬죠. 2번 임기 마친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하라고 그럴까 봐 두 번째 고별연설은 아예 대통령 마치기 뭐 한 반년 전에 나를 더 이상 잡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물러난 사람입니다. 뭐 링컨 대통령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나이가 젊었을 때 정말 그 북한 최고의 장군인 북한에서 서열이 1위인 황병서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뭐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여기서 권력이라는 것에 우리가 속성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권력은 남이 막 즐겁게 따라오는 것은 권력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다 명령에 복종한다. 너무 즐겁게. 그것은 내가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력은 좀 네거티브한 의미가 있는데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권력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무슨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정말 하기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나는 그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황병서가 김정은한테 꿇고 있는데 이것이 그 정난화한 그 모습을 보여주죠. 싫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바로 그렇지만 이런 힘은 이런 권력은 권위는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라도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금년 1월 7일 날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가 한 18일 정도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요 며칠 엊그제죠. 북한 방송에서 그리고 이 사진이 여러 군데서 인용됐습니다. 이거 부여회에서 인용된 걸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것인데 25일 날 미사일 발사 현장을 지도하였다라고 나왔어요. 18일 만에 나왔는데 여러분 절대 독재자가 이렇게 출연했는데 미사일 쏘는 데 갔는데 뒷모습만 있어요. 뒷모습. 얼굴 앞모습을 찍을 수 없는 절대자도 있습니까? 저는 지금 북한에 참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중에서도 이제 스테이트맨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이 사람은 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확립시켰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이라는 거의 불가능한 그때 당시로 외교 업적을 이룬 그런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암살을 당했을 때 정말 군유관이 그 혁대를 보고 대통령이 이런 그 헌혁대를 찰 수가 있느냐 시계를 보고 이렇게 허름한 시계를 찰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다른 것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대한민국을 지금 북한이 아무리 수를 쓰더라도 한국을 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력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국가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테이트맨, 정치가의 반열에 올라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탄핵 정국인데 뭐 야당은 뭐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은 권력을 다시 찾을 기회가 빨리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빼겠습니다. 그런데 여당 이거는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기 당의 대통령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대통령 출마할 기회가 생각보다 2년이나 단축되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앞으로 몇 년 후라고 생각했으니까 준비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얼떨결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고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헌법을 바꾸면 권력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대권이 뭐 그냥 다른 말하면 대권이 좀 그렇게 큰 대권은 아니지만은 뭐 총리도 괜찮으니까 총리는 4년씩 5년씩 안 하니까 나눠서 하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국가의 성격상 그리고 국제정치적 환경상 내각제가 맞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을 하나도 내가 왜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뭐를 할 것이다라는 말 이런 걸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설쳐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은 정치꾼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치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설날인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복잡한 주제라기보다도 그냥 우리나라도 좀 제대로 된 정치가가 많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건국과 부국을 이루었는데 다음번 사람이 통일을 이루고 이 나라를 정말 그 자유민주 국가의 반석에 올려놓는다면은 그 사람이 아마도 그 정치가가 폴리티션이 아니라 스테이트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뭐 그냥 보니까 그 개념이 좀 뭐 복잡해요. 이 책도 옛날 말로 돼 있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한번 정치가를 기대해 보자라는 그런 소망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